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 취업과 진로를 담당하게 될 김인기 교수입니다. 본래 이전 성공 취업과 진로는 4학년 2학기 때 이전 지도 교수님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과목인데, 4학년 1학기 때는 지도 교수들이 요 성공 취업과 진로라는 취업 멘토링 수업을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졸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 취업 멘토링 수업을 1학기 때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반갑습니다. 또 군대 다녀오셔갖고 고생한 학생들도 많고, 또 바로 또 그 올해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과 또 많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또 역량을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속은 사회복지학부 그 속해 있고, 그리고 저는 기업체에서 한 10여 년 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진로 관련 취업 관련 상담으로 한 6년 있다가 2007년도에 백석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을 지원하는데 그나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로 이제 얼굴 마주 보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교과목 개요와 그리고 이제 1주부터 15주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교과목에 신청한 집중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래 이제 취업 취창학과 그 진로는 그 취업 멘토링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과 함께 취업 말선과 이렇게 도와주는 과목인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기 특성과 맞는 직무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희망 기업과 관련된 인재상에 맞는 경험을 찾아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서 또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그리고 취업 전략, 특히 이제 채용 인성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방법은 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1주에 15조까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교재는 제가 작년 9월에 쓴 이 성공 취업 스토리텔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혼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따라서만 하면 취업 준비가 되는 그러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 정도는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 교과목 주별 내용으로는, 자,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이렇게 주별 내용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2주차는 흥미 분석을 통해서 아마 1학년 때 이런 흥미 분석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취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걸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 분석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성격 분석과 스토리텔링, 4주에는 재능 분석과 스토리텔링, 5주에는 직업 가치관 분석과 스토리텔링.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는 끝내고 그 12주의 어떤 집중 교육이 5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 토 이렇게 되는데 그 2주 이틀 동안 6시간씩 12시간을 교육을 하면 12시간을 교육을 하면 이 과정은 모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부득이 집중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6주차 직업 분석, 7주차 직무 분석, 8주차 기업 분석, 9주차 이력서 작성하기, 10주차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또 11주 면접, 12주 스피치, 13, 14주는 채용 인성에 대해서 이 모두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주는 우리가 수업은 없고 그 이력 자기소개서를 과제로 해서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부터 5주까지만 수업을 듣고 12시간 집중 수업을 통해서 이 취업 멘토링 수업을 완전히 마치는, 그리고 나중에 15주차에 과제를 올리는 방법 하나, 부득이 이틀 동안 온라인 집중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14주까지 듣고 15주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5주까지 듣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된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그 이틀 동안 12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취업 멘토링을 끝내고 수업을 끝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수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 채용의 트렌드는 어떤지 라고 하는 취업 캠프를 참여해서 그 이 멘토링 수업을 마치는 방법이 저는 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런 집중 수업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성공 취업 스토리텔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그 이후에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를 쓰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멋있게, 세련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믿을만하게, 신뢰성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내용이라도 이것을 좀 더 미화식으로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런 채용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그 일하는 삶이 바뀌고, 또 학벌과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는 직무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적합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직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채용한 후에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회사에 어떤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상에 부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직무 역량과 이러한 인성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지원자의 글과 말을 믿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능력과 인재상, 그리고 자신의 역량으로 어떤 성과를 발휘했으며, 또 그 사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얼마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과 면접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자신이 행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인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야기로 말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스토리텔링 작성 과정은 첫 번째, 최근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 시절, 최근 4년 이내에 있는 자신의 어떤 흥미, 성격, 강점 등을 발휘한 경험 중에서 직무 역량이 있는가, 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경험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최근 4년 이내에 있는 것인데 가치관만은 좀 다릅니다. 원래 가치관은 어떤 신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좌우명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 생활 신조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언제 생긴 겁니까? 대부분 어릴 적 경험, 어떤 경험,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가슴속에 느꼈다는 것이죠. 그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그러한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학교 때 와서도 실천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에 대한 또 가치관에 대한 스토리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 스킬은 무엇이 있는지, 그 직무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직무 역량,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찾아가지고 또는 흥미나 성격을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직무의 비전을 알아야 나중에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직무가 어떤 최고의 자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어느 자리가 최고인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상인 것이죠. 이것은 공통 역량이라고도 합니다. 인재상은.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직무에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그러한 인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회사의 인재상이 봉사심이다라고 하면 직무에 관계없이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죠. 또 도전정신이라 하면은 도전정신이 높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잘 버티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 분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한번 자신의 역량과의 공통 역량을 선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량으로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 경험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자, 스토리텔링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분석. 이 책에서는 흥미, 적성, 능력, 소질, 지역, 가치관 등을 살펴볼 것이고요. 직무 분석, 직무의 내용, 필요한 능력, 또 비전, 또 기업 분석, 그리고 어떤 직무 역량과 공통 역량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라는 문제죠. 그래서
연계를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연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 스토리를 찾아라. 아주 딱 맞는 경험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 첫 번째, 자기 분석입니다. 우리가 그 저학년 때 뭐 진로 탐색이나 커리어 리더십을 통해서 배운 학생들은 이미 자기 분석을 다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전 만약에 흥미 검사를 했는데 내가 이러이런 분야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 이걸로 끝났지만 취업에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그 분야에 흥미가 있었으면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한 일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내가 사회형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사회형 쪽에 관련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그것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열정을 만약에 사회형이 높은데 그 사람이 지원하는 곳이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경험 스토리를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경험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장단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기 어려운 것이 뭐 장점은 많은데 단점을 쓰기가 어려워해요. 사실상 단점은 성격의 하나의 일부분인 것이죠. 뭐 A라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A가 단점으로 보는데 B라는 사람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점은 직무에 관련된 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 단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장단점을 만드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서의 어떤 면접의 내용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면접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중지능이나 적성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 재능 또는 어떤 회사의 목표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 중에 경험이 있는 강점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강점을 말해보세요. 또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흥미 쪽은 열정을 가지고 일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기 분석을 통한 면접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어릴 적 경험을 통해 얻은 신념, 좌우명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신념을 말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성장 과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 우리가 성장 과정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뭐 나는 언제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어디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하죠.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거기서 또 태어났다. 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말 같은 것들은 일단은 성장 과정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장 과정은 뭐가 좀 가장 좋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기업에서 특별하게 작성 내용을 오지 않으면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자기 성장 과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무 분석이죠.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 성격, 재능, 가치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적합한 직업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직업과 자신의 어떤 특성과의 어떤 매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매칭을. 그 직업에 내가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의 내용, 특히 필요한 능력, 이것이 직무 역량이죠. 이러한 직무 역량 등을 파악하여 자신과 부합하는 특성과 경험을 찾아낸 후에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직무 역량,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한 어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신의 직무와 적합한 이유를 말해보세요라고 하는 면접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면접 질문으로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아까 설명했듯이 성장 가능한 것인가, 또는 두 번째는 자신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인가, 또는 회사의 목표 및 비전에 얼마나 적합한 내가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상은 그 회사의 공통 역량이고, 그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도전정신, 리더십, 창의력, 봉사심 등 이런 것들이 인재상이라고 하면, 자, 면접 질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면접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리더십, 창의력, 봉사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 면접 질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회사의 목표나 비전을 달성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으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찾아내서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회사에서 회사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목표, 올 매출액 100억, 아니 참 100억이 아니라 몇천억, 5천억. 그러면 내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영업에 소질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옛날에 어떤 핸드폰 판매점에서 그 판매 왕이 된 적이 있어.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판매 영업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그러한 경험 스토리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으로 성과를 이뤄냈던,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찾아내서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업 분석. 그리고 또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1분 자기소개서 등도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원 동기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고등학교 때 A라는 것에 흥미가 있었어요. 재능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했고, 이러이러한 활동도 했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 때 그 전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 또 관련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왔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 기여를 하는 가치관에 적합한 A라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 지원 동기이지만, 또 요즘은 또 약식으로 그 회사의 목표나 비전을 찾게 되면 자신이 그러한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그러한 특성에 관련된 것으로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작성하게 되면
역시 또 그것도 그 기업을 지원한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또 1분 자기소개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1분 자기소개서는 직무에 적합한 걸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고, 또 기업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걸로 자기소개를 쓸 수 있고, 또 기업의 인재상에 적합한 걸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직무 또는 그 회사의 목표나 비전, 그리고 인재상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1분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면접에서 거의 나오는 질문이죠. 또 영어를 중시하는 기업에서는 또 영어로 그것을 말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 영어로까지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및 인재상 역량 탐색인데,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회사의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한지, 또 회사의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자기 분석을 기반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작성할 경험, 찾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험. 이와 같이 경험 얘기하면 무조건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직무와 회사에 부합하는 특성을 찾고, 그 특성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지원자의 목표나 비전이 실현되었을 때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특성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그 역량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스토리 경험은 우리가 4년 이내에 대학 시절 동안 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라든지 동아리 활동, 국내외 봉사 활동,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인턴 등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단 좌우명이나 신념 등은 어릴 적 경험을 통해서 찾고, 그 어릴 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을 현재에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 스토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무 및 인재상 마인드맵을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내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직무 역량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 또 내가 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서 스토리텔링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없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주유소에서도 했고, 식당에서도 했고, 또 술집에서도 했고, 이렇게 자신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쓸 게 없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잘만 하면 또 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기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 체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직무 역량을 한번 경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상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이 경험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고, 이 경험 스토리는 직무에 대한 경험 스토리, 이 경험 스토리는 인재상에 관련 경험 스토리. 그래서 여기에 직무 관련 어떤 경험이 하나 있다, 경험을 쓰고,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것이죠. 또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데 요 글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를 이제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기법이라고 하죠. 요 스타는 situation, S는 그 다음에 T는 태스크, 상황, 그 다음에 과업, 그 다음에 A 행동, 그리고 R 결과. 자, 인사 담당자는 요 ST보다는 AR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대한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원한 분야의 필요 역량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학교 공공 동아리 회원들이 줄어들어서 이건 상황이죠. 해체의익에 처한 경우 S 상황. 그런 상황에서 회장으로 선출돼서 회원을 늘리한 과제, 당면 과제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동아리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하고 회원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결과 1년 안에 9명에서 30명의 회원 확보됐다. 자, 거기에 우리는 느낀 점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회원들의 공통된 요구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팀워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를 느꼈다라고 적을 수 있죠. 요 느낀 점 대신에 회사의 기여도도 쓸 수 있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필링, 느낀 점을 이제 필요하겠죠. 자, 표 1- 스타 기법 사례, 교재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단계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푸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결론 두 갈식으로 경험을 한 이유, 언제, 어디서, 장소, 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나,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고 집중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험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작성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천자 이상을 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9번인 거예요. 9번은 이제 에피소드, 그 일을 할 때 하면서 에피소드를 천자 이상이 되면 써야지 글을 마칠 수가 있어요. 대부분 500자 이내면은 이거 빠져도 됩니다. 10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게 중요하죠. 인재상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무 능력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한 직무나 회사의 이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등을 작성한 후에 스토리를 만든다면 어떤 역량 중심의 멋진 사례가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좀 더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틀은 기본 틀은 책에 있고 그 틀을 사례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언제를 작성할 때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담당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할 때는 지원한 인재상과 관련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능력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9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회사가 요구하는 글이 1000자 이상 될 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 요 표 1-3 12단계 기법 사례를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읽어보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차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스토리텔링 수정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수정 전 쓴 거와 수정 후 쓴 것이 이제는 그 스토리텔링 기법에 맞춰서 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시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워크시트 1-1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자기 분석과 스토리텔링 중간 과제 낼 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학창 시절 경험을 선택해서 좀 성과를 얻었던 것을 스타 기법을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12단계 기법을 향해서 한번 작성해 보자라는 것이죠. 예, 좀 내용이 좀 많이 진행이 됐지만은 책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 기법, 스타 기법과 12단계 기법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